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많이 살펴봤는데요. 해외에서 진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한동안 다루지 못해서 라운드업 해보는 기사들을 좀 준비했고요.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무섭게 지금 매수세를 굉장히 지금 가담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개미들의 주식 매수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겠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코로나 관련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얘기들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실 텐데요. 해외에서의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중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에 비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환자에 비해서 완치 환자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골든 크로스, 굉장히 반가운 신호,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는 반가운 신호가 나타난 지 벌써 2주째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늘어나는 환자 수보다 완치 환자가 훨씬 많으면서 전체 누적 환자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 인구가 신규 환자 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외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업데이트가 좀 덜 됐습니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데이트가 덜 됐고요. 세계 확진자 66만 명인데 지금 아침에 간밤 뉴스를 보니까 70만 조금 넘어간 71만 명 정도의 누적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요.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냐면 최근 이틀간, 단 2일간 지금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동안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으면서 조금 안전지대로 꼽히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퍼진 지가 한 3주 가까이 되는데 벌써 지금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넘어선 세계 1위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미국에서의 퍼지는 사태, 확진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것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동, 남미, 아프리카를 이 제목에 뽑았던 이유는 이 세 군데는 사실은 굉장히 기온이 따뜻한 국가들이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런 따뜻한 적도 부근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부제목 한번 보시면 전 세계 확진자 5명 중에 1명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가장 지금 심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는 가장 큰 문제는 병상 부족 문제가 지금 가장 크고요. 한동안 우리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태죠. 따라서 전체 확진자 수는 미국보다 훨씬 적지만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사망자 셋 중에 1명이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유럽에서의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 지금 감염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외출 금지령, 국민들에 대해서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뉴욕주 같은 경우는요. 뉴욕주뿐만이 아니고 뉴욕주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주, 바로 아래에 있는 코네티컷, 이런 세 개의 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 글로벌 조역과 어떤 인력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인도 내에서 국민들에 대한 이동 봉쇄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인도와 중국 두 나라 간의 두 나라에서의 공장이 어느 정도 빨리 정상화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요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하나 둘 지금 반영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시점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더 지나야
뉴욕에서의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전체로 보면 최대 한 달 이상은 지금 같은 확진자 증가수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사태 진전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이상 더 내다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2분기에 나오는 경제 지표까지도 악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한동안 지금 앞으로도 한동안 주식시장의 고전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에서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발표됐던 주요 데이터를 보니까 유럽의 경제 전망 기구 EIU 같은 경우는 당초 세계 경제 전망을 2.3%로 했는데요. 지금 수정 전망을 보니까 마이너스 2.2%, 무려 마이너스 4.5%포인트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을 보였고요.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를 기록할 것이다. 지금 공히 글로벌 경제 전망 기구들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빨리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마이너스 폭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과 유럽에서의 확진자 증가 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들은 요즘 무섭게 주식시장에서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는 개미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고객예탁금 한번 보시죠. 고객예탁금은 증권사 계좌에 일단 파킹해 놓은 개인들의 자금입니다. 아직 주식은 사지 않고요. 주식은 사지 않고 증권사 계좌, 증권 계좌에 넣어둔 개인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대기성 현금 자금을 우리는 고객예탁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2월 중순만 해도 28조 원이었던 고객예탁금이 지금 무려 45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미들의 주식 매수세 지금 가파르게 이미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활동 계좌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 2달간 개미들이 실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활동 계좌, 그러니까 그냥 쉬고 있는 계좌가 아니고요. 활동 계좌가 무려 109만 개나 새로 늘어났다.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던 사람들이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주식 활동 계좌 수는 지금 현재 3천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고객예탁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45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거래일 하루만 지금 4조 원 가까운 자금들이 신규로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미들의 자금들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냐. 아시다시피 몇 개의 그 이슈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 일반인들의 그 기대감들이 주식 매수에 가담하게 하는 일정 부분인데요. 이런 급락에 따른 부분들은 뭐 비단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또 1999년 외환 위기 때를 봐도 지수가 단기간에 폭락할 경우에 지금 2008년 같은 경우는 무려 54%나 지수가 빠졌는데요. 이후 100% 가까운 1년 동안 100% 가까운 지수 반등을 기록하면서 7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던 개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던 과거의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학습 효과를 토대로 해서 주식을 계속 사들어가고 있다. 라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처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은행 정기예금 아시다시피 1%밖에 안 되는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1.2% 정도 정기예금. 2008년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5%가 넘어갔기 때문에 불안할 때는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됐지만 지금은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봤자 연 1%밖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차라리 리스크를 테이킹 하더라도 주식에 돈을 넣자라는 어떤 그 약간 배팅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부동자금 자체가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에도 돈을 넣을 수 없고 부동산에도 돈을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차라리 주식을 사자라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 매수를 늘리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어떤 주식을 많이 사고 있냐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이렇게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너를 통해 소개해드렸지만 금융위기 상황 이후에는 항상 시가총액 상위주들 블루칩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뛰었다라는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의 주식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담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개인들이 특히나 그 매수 여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형태로 인해서 오히려 증시가 반등할 때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국인이 언제 매수에 다시 동참해 줄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만 보면 1210원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돼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16조 정도 두 달간 주식을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은 훨씬 더 있다라는 점에서 비단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증시 내에서의 어떤 그 안정세가 좀 회복되는 시점이 돼야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아시아 증시 내에서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 이렇게 IT 비중이 굉장히 높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또 이들 3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자체가 머지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 오늘 발표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지원금 얘기인데요. 개인들의 지금 관심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대통령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될 건데요. 정부안은 지금 중위소득인데요. 딱 중간소득, 전체 국민들을 반으로 나눌 때 5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한 474만 원 이하인 국민들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현금을 풀자라는 거고요. 1인당 50에서 100만 원을 총 2,600만 또는 3,500만 명에게 돈을 풀자라는 거죠. 전체 인구의 70%까지 이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지금 시중 가계에 풀리면서 향후 가계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안이 채택되느냐, 민주당안이 채택되느냐를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심리를 좀 좌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뉴욕 증시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굵직한 미국 내의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그 사실이 하나둘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큰 증시가 될 테니까요. 안전에 주의하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